안녕하세요. 로라의 톡톡톡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자치분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생소하시다고요? 맞아요. 저도 좀 생소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자치분권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치분권이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요. 자치분권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나누어 주어 지역 주민들이 더 많은 자율성과 책임을 가지고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치분권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부터 낯설지만 중요하고 또 모두가 한 번은 들어본 것 같지만 또 막상 답하기는 어려운 자치분권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박혜경의 레몬트리. 또 아침이 오는 그 소리에 난 놀란 듯이 바빠져야 하겠죠. 또 무언가를 위해서 걸어가고 답답한 버스장에 기대있죠. 더 새로울 게 없는 하루겠죠. 난 쉬고 싶고 자고 싶고 참 오래된 친구도 보고 싶죠. 그 흠에 빠지던 남자도 왜 오늘따라 안 보이는 거죠. 막 울고 싶어지면 밤이 오죠. 더 새롭게 더 예쁘게 나의 맘을 상큼하게 할 거야. 내 꿈에 숨겨온 노란 빛깔 레몬트리. 내 약속할게 언제나 기분 좋은 상쾌함에 웃을래. 환하게 반기는 노란 빛깔 레몬트리. 딱 따라라라라 띠라따 따라라라라 따라따 따띠띠라. 또 아침이 오면 노래를 해. 똑같은 거리를 걸어가도 난 즐거움에 빠져버리는 그 신비함에 놀라 웃었죠. 내 웃음소리 퍼져 향기롭죠. 웃어봐요 모두 즐겁게 노래해요. 싱그러운 나만의 레몬트리. 사랑이 많아서 힘든가요? 웃고 있는 얼굴이 아픈가요? 환한 미소 내가 줄게요. 더 새롭게 더 예쁘게 나의 맘을 상큼하게 할 거야. 내 꿈에 숨겨온 노란 빛깔 레몬트리. 내 약속할게 언제나 기분 좋은 상쾌함에 웃을래. 환하게 반기는 노란 빛깔 레몬트리. 조금만 더 새롭게 더 예쁘게 온 세상을 상큼하게 할 거야. 가슴에 가득히 내 꿈에 숨겨온 널 위해 가까워 노란 빛깔 레몬트리. 네, 박혜경의 레몬트리 듣고 왔습니다. 지금 제 옆에 멋진 신사 한 분이 수염이 굉장히 멋지신데요. 네, 모셨습니다. 바로 수원시 자치분권 협의회 노민호 사무국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노민호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말 자치분권 일반 시민들이 그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네,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그래서 로라의 톡톡톡에서 오늘 자치분권을 쉽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보기 위해서 지금 모셨는데요. 네네. 먼저 선생님, 자치분권이란 어떤 걸까요? 좀 쉽게 풀어주십시오. 자기 삶의 만족이라고 저는
그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쵸.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동안 이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보지 않은 걸 한마디로 딱 느끼게 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쵸. 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자치분권 역시도 우리가 별로 그렇게 살아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이미지는 드릴 수 있는데 우리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좀 이해를 도와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저 기대되는데요. 아유, 별 자, 말씀. 그럼 지금부터 쉽게 한번 풀어볼까요? 네. 자, 어떤 말씀부터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먼저 제가 나오게 된 배경이 네. 제가 그래도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으로 있거든요. 네. 위원이면서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데 여러분들 청취자분들께서 대부분 수원 시민이시기 때문에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라는 걸 잠깐 소개를 먼저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는 실제로 출범한 거는 2013년도에 전국 최초로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전국 최초로 출범을 했고요. 사실은 출범은 2013년 1월 달에 했지만 준비는 12년, 그 1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2013년 1월부터 해왔고 지금까지 전국에 제가 기억하는 걸로 한 60개 정도의 지자체 자치분권협의회가 활동을 하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압도적으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이 분야가 아무래도 생소하고 또 뭘 한다 그래도 이걸 한 번에 알아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예술의 전당 그러면 뭐 하는 데다를 알는데 네. 자치분권협의회다 그러면 그 뭐 하는 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많아서 제가 이렇게 설명은 드리지만 오늘 제 얘기를 좀 더 들어주셔야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그걸 좀 더 쉽게 풀어 나가고자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자치분권은 주민이 주인이다. 이러한 기본 원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헌법을 네 글자로 줄이면 주권 재민 이렇게 하죠. 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뭐 네. 이런 뜻입니다. 네. 근데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사전적 의미를 설명해 주셨어요. 네, 맞아요. 자치분권은 이런 거다. 뭐 중앙 정부의 권한을 쪼개서 네. 지역에 내려오고 뭐 이런데 이 단어를 좀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자치와 분권이란 말은 따로따로예요, 사실은. 그걸 네. 이제 합쳐서 이제 부르는 건데 먼저 오늘 앞 시간에는 제가 분권 얘기를 좀 먼저 하려고 그래요. 아, 네. 왜냐하면 이걸 이해하셔야 후에 자치를 좀 더 이해하실 수가 있어서 먼저 자치분권 중에 일단 분권부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분권이란 말은 아까 처음에 중앙정부에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로 내리는 거다 또는 주민에게 내리는 거다 이렇게 정의하셨는데 이건 우리나라 안에서는 맞습니다. 네. 그건 정확한 표현인데 이걸 조금만 넓혀서 우리가 이해를 좀 더 역사적으로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이 분권이라는 건 사실 왕을 분해해서 그 권한을 쪼개놓는 과정을 지난 한 300년간 해왔거든요. 네. 길게 보면 한 800년 되고요. 짧게 보면 한 200년, 250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냥 잠깐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이 얘기를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우리 인간이 대충 인간으로서 산 게 약 10,000년 정도 돼요. 네. 10,000년. 만년. 네, 10,000년 정도를 우리가 인간처럼 살았어요. 그때가 농사를 짓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단을 이뤘다는 얘기고 집단에는 반드시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집단은 질서가 없이는 이제 안 되니까 그럼 그때쯤에는 뭐가 형성됐다는 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냐면 권력이 형성됐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그 권력이 형성됐다는 말은 누군가는 결정권자가 있고 그 결정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는 흔히 왕이라고 부릅니다. 뭐 나라에 따라서 황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영어로 킹이라고 하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결과적으로 왕인데 이 왕이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다스렸어요. 네. 그게 우리 인간 역사를 만년으로 보면 9,800년, 9,700년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 삶은 9,800년간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그러다가 어쨌든 제가 표현은 지금 200년 얘기를 했지만 1215년에
영국에서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네. 이게 무슨 사건이냐? 아마 여러분들 이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그나 카르타라는 네. 약간 영어라서 우리가 번역할 때 자유의 대헌장이다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게 뭐냐 이거예요. 1215년에 영국에서 그 영국 왕 중에 제일 우리가 흔히 귀에 익은 왕이 사자왕 리차드가 있어요. 이 사람이 십자군 전쟁 나가서 죽습니다. 갑자기 왕이 죽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워낙 왕을 잘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신망도 높았는데 이 신망 높은 왕이 전쟁 나가서 죽었어. 그러니까 갑자기 죽으니까 누가 왕이 됐냐? 그다음에 동생이 왕이 됩니다. 그 왕 이름이 이제 우리가 흔히 역사적으로 존 왕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은 형만 못한 거예요. 이거 바보 네. 같았어. 정치도 못해. 전쟁만 했다면 세금만 걷어. 귀족들이 뿔이 납니다. 그때까지는 왕맘대로 했으니까. 그래서 귀족들이 반란 같은 걸 획책합니다. 야, 네가 아무리 왕이지만 말이야. 야, 우리 귀족하고 좀 상의 좀 하자. 그래서 결국 1215년에 계약서를 써요. 어떤 계약서일까요? 이런 거죠. 아주 쉽게 말하면 네. 내가 아무리 왕이지만 앞으로는 귀족들하고 상의해서 할게. 그런 계약서를 계약서를 1215년에 써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만년의 인간 역사 중에 네. 왕의 권한을 쪼개자. 분리한 거죠. 그 분권이죠 이게. 네, 그렇죠. 왕의 권한을 귀족과 나누자라고 이 최초의 분권 사건이에요. 그게 영국에서 일어났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공무원 시험이나 상식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최초의 왕을 분해시킨 거야. 권한을 보면. 영국에서 존왕. 그렇죠. 근데 이게 잘 됐냐? 네. 잘 됐겠을까요?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너무 이제 그렇죠. 그럼요. 귀족들이 왕을 잡았겠죠. 그렇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어쨌든 음. 이 안에서 싸움도 나고 막 이렇게 해서 했는데 어쨌든 놀라운 건 1215년에 이 계약서가 써지고 그 이후에 이게 잘 안 됐지만 그래도 영국에서 1260년에 의회가 생겨요. 와. 1260년이면 우리 조선 만들기 12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요. 황당하죠, 그죠? 네. 1260년에 의회가 처음 생기고 1303년경, 그러니까 1300년경에 이 의회가 놀라지 마십시오. 상원 귀족과 하원 평민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평민들도 의회에 들어가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예, 그게 1300년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꿈도 꿀 수 없었던 그렇죠. 시기죠. 우리는 이제서야.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렇게 해서 네. 결국 왕의 권한이 귀족하고 나눠졌다가 결국 의회로 또 나눠지죠. 이게 분권의 과정이에요. 네.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계속 오고 옥신각신 싸우다가 나중에 이제 결정적으로 1625년에 미국을 만들게 되는 종교 탄압을 하는 그 당사자가 찰스 1세라는 왕이 1625년에 등극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간이 배 밖으로 나왔는지 갑자기 야 내가 왕이야. 앞으로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런 선언을 해요. 그 의회가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 안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왔던 운동이 권리청원 운동이라고 야 여태까지 왕들은 우리 말도 좀 듣고 그러더니 네 맘대로 다 하면 되냐 뭐 이런 싸움을 그렇죠.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찰스 1세와 의회 간에 아주 갈등이 깊어져요. 그래 나중엔 이게 내전으로까지 가요. 그게 그 유명한 시민군과 왕당파의 내전으로 돼서 누가 이겼을까요? 시민이 이겼겠죠. 네. 아닌가요? 의회파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세계 역사에서 프랑스 혁명에서 루이 16세가 처음 처형당했다고 다들 생각하는데 사실은 1649년에 찰스 1세가 목이 잘려요. 찰스 1세가요. 예, 반역죄로 목이 잘립니다. 내 맘대로 하겠다. 예, 그 왕이 이 죽는 왕이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럼 네. 그 다음에 영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왕정을 그만두고 공화제로 가자. 이런 논의가 벌어집니다. 네. 왜 당연히 그러겠죠. 왕을 왕 갖고 안 돼. 왕을 세웠더니 모든 걸 지 맘대로 하려고 그래. 야, 공화제로 가자. 아니다. 그래도 왕이 있어야 된다. 이런 논란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그다음에 2차 그러니까 1차도 있었는데 2차 왕당파가 승리한 사건이 뭐냐면 명예혁명이에요. 명예혁명.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네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매번 세계사를 예. 배울 때 항상 그렇죠. 명예혁명이 있죠. 그 2차 왕당파 사건이라 그래서 왕을 다시 옹립한 거예요. 그 사이에는 야, 왕 없애자 아니다 한번 하자 또 야 이거 아니다 네네. 이런 과정들이 있다 나중에 왕당파가 2차 승리하면서 네덜란드에 있던 윌리엄 3세를
이제 데리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부인 메리하고 같이. 네. 그래서 그때 피를 흘리지 않고 왕을 바꿨다 해서 이제 우리는 명예혁명이라고 우리가 배웁니다. 근데 이 명예혁명이 되고 나서 확실히 그때 이제 영국에서 이런 변화가 돼요. 야, 아무리 왕이지만 권한은 확실하게 제한하자. 그래서 지금만큼은 아니지만 왕의 권한을 한 반쯤 정도를 법으로 막아버려요. 야, 너 네 맘대로 하지 마. 네. 그래서 그 유명한 권리장전이 1688년에 명예혁명이 나고 그 다음에 권리장전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네. 설명드린 이 모든 게 뭐였다? 왕이 혼자 누리던 행사하던 권한을 귀족과 쪼개고 의회와 쪼개고 네. 또 뒤죽박죽 싸우다가 왕을 다시 죽이고 네. 이런 복잡한 과정에서 결국 1689년에 권리장전을 선포했는데 이 권리장전이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일반 시민에게도 정치적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 거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야, 왕이지만 네 맘대로 하지 마. 세금 거둘 때는 의회 동의받아. 너 맘대로 네 맘대로 왕 네 맘대로 저 군대를 유지하지 마. 돈 많이 들어가. 근데 이런 얘기들을 네네. 딱 박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1차 제가 볼 때 1차의 분권. 왕을 쪼개놓은 거예요. 네네. 권한을 의회로 쪼개고 법원으로 쪼개고 이렇게 쪼개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요 시기가 뭐냐면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정치에서 제일 많이 듣는 삼권 분립이라는 이론이 나오기 시작하는 네. 그 시기입니다. 그게 이제 프랑스의 몽테스큐에라는 사람이 저랑 제가 옛 얘기랑 똑같이 왕의 권한을 이렇게 분류해 본 거예요. 왕은 네. 무슨 권한이 있나? 집행권, 입법권, 사법권이 다 사법권. 있는 네. 거야. 옛날 우리 사또가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러면 그렇죠. 두드려 패면 되는 거였잖아요. 네. 이걸 다 쪼개기로 하면서 삼권을 분리시켜야 된다. 입법하는 권한, 집행하는 권한, 이것이 잘못됐냐 안 됐냐를 판단하는 권한을 세 개로 쪼개야만 왕이 없어도 나라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독특한 이론을 창안해내요. 그때 시기가. 네. 네.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가장 큰 사건이 뭐였냐. 인류 역사에서 정말 최대 거의 혁명과도 같은 사건이 뭐였을까요? 뭐였습니까? 왕도 귀족도 없는 첫 나라가 등장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 아닐까요? 그렇죠. 미국이에요, 바로. 네. 그러니까 미국은 역사상 왕도 귀족도 없는 나라를 만들어요. 근데 그 당시의 문화로 그게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절대로 그래서 인정할 이해할 수 수도 없는 없고. 그렇죠. 네. 그 당시 유럽 사람들의 이 머리로는 왜 아니, 저래? 왜 어. 저래? 아니 어떻게 나라에 왕이 없어? 네. 이렇게 생각했던 그렇지. 시절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냐면 토머스 페인이라는 어떤 유명한 이제 이론가가 이렇게 써요. 그 상식이라는 책인데 센스라는 커먼 센스라는 책인데 거기에 이렇게 씁니다. 참 왜 우리가 왕정을 하면 안 되냐 미국이 이렇게 써요. 우리가 기억해봐라. 왕이란 놈들이 우리 평생에 전쟁밖에 더 했냐. 전쟁하면 세금 걷고 목숨 뺏어가고 우리가 굳이 왜 왕을 둬야 되냐. 왕을 두지 말자. 네. 그 미국에서 곤란한 거예요. 왜? 왕을 안 두려면 그러면 그 넓은 땅을 어떻게 네, 누군가 결정을 그렇죠. 해야 되는데 네. 누군가는 결정 기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몽테스키웨가 했던 삼권 분립 제도를 가져다가 네.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대통령제라는 독특한 음. 왕 같지만 임기가 분명하고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아들에게 못 물려주고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는 의회는 또 의회대로 네. 절대로 자식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는 대중으로부터 선택받아야만 그 권한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를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테스큐가 걱정한 게 하나 있어요. 혹시라도 인간이 워낙 우매한 존재라 두 놈이 짜고서 한쪽으로 쏠리면 어떡하지? 이래서 사법부는 선출을 못하게 했어요. 설계를 할 때. 그래서 어느 나라도 사법부를 뽑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판사를 뽑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미국은 법원장은 뽑아요. 판사가 꼭 법원장을 하라는 이유 없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경찰서장을 꼭 경찰이 해야 됩니까? 그럼 사람들이 당연하죠.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네. 경찰이 직위를 올라가면서 경찰서장이 된다고 생각을 하죠. 모셔오는 게 그런 아니라. 거라면 네. 시장을 왜 공무원 중에서 안 뽑아요?
그건 좀 다른 생각인 것 같아요. 아니요. 행정도 공무원들 전문 영역 아니에요. 그러긴 한데 예. 또 그거와 그건 다르다라는 왜 일반 시민. 어떤 다른가요? 시장은 그냥 네. 공무원에서 시장이 나와야 된다고 한다면 네. 모두 공무원을 가겠죠. 시장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럼 경찰서장 되고 싶은 사람은 또 어차피 경찰 갈 테죠. 그러니까 네. 저는 응. 시민이 제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을 시민 중에서 누구라도 시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 뽑는 이유는 네. 시민이 통제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경찰도 시민이. 그러니까 미국은 경찰서장 뽑죠. 그러니까 보안관도 뽑죠. 네네. 그다음에 지방 검사도 뽑죠. 네. 그러니까 검사장을 뽑습니다. 검사를 뽑는 건 아니고요. 지방 법원장도 뽑죠. 네. 이렇게 다 뽑아요. 다 뽑구나. 예. 근데 우리는 그걸 아직 안 하고 있는데 그쵸. 그래서 권한을 최대한 지금 쪼개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건설된 이후에 만들어진 어떤 나라도 몇 개 안 되죠. 사실 몇 개는 있죠. 사우디 같은 뭐 그렇게 군주제를 택한 나라가 있지만 98%는 다 공화제. 선출에 의해서 최고 권력자를 뽑는 제도를 네. 지금 다 갖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리에 대통령이 왕이에요, 이게. 언론에서 앞으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잠룡이라 그러죠. 잠룡. 용은 왕이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정서는 네, 맞아요. 우리 정서는 대통령을 왕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대려고 하고 모든 걸 다 해줄 것 같고. 신문 일면에 보면 대통령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네. 어디에 권한이 다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로만 보면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중앙정부의 권한 더 정확히 말하면요. 네. 대통령이 가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권한을 나누자는 게 지금 그쵸. 분권이지만 네. 크게 역사적으로 보면 왕이 자기 마음대로 누렸던 권한을 국민들 쪽으로 끌어오자는 게 분권의 흐름입니다. 이게 네. 전 세계적 흐름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10년이 된 거죠. 10년이 넘었죠, 이제. 10년이 훨씬 넘었죠. 네. 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민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데 우리가 의회가 부활된 지 지금 4년째고요. 내년이면 34년. 시장을 뽑은 지 30주년이 되는 거예요. 벌써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30년 전에 수원시장을 뽑기 시작했고 경기도지사를 뽑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딱 어른이 되었을 때네요. 그러니까 근데 30년 정말 전이에요. 일반 시민들은 물론 그걸 기억도 하지만 그냥 무심히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그렇죠. 것 같아요. 네. 30년이면 꽤 한 거거든요. 엄청 된 거죠. 그런데 사실 다른 나라에 비춰보면 이제 세 발의 피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권한을 받아서 운영해 본 적이 없다 보니 네. 권한을 주는 일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현재는. 예. 요까지가 일단 1차적으로 설명. 좋습니다. 아이고.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그러시죠. 국장님? 예, 예, 어떤 예. 노래 추천해 주실까요? 제가 요즘에 그 오디오를 하나 뭐 비싸지 않지만 그래도 무리해서 산 오디오가 하나 있는데 그 오디오를 산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이유일까요? 그 웅산 씨의 노래. 웅산 씨. 예, 노래. 그러니까 웅산 씨가 수원에 산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네. 전에 영통에 사셨다고 들었는데 뭐 지금도 사실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웅산 씨가 부른 최백호의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아유, 네. 그 노래를 듣고 저 노래는 제가 좋은 오디오로 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이 노래를 신청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웅산 씨가 부른 예.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다 겹치면 서름이 더해요.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 눈길을 걸으며 눈길을
잊으리라. 거리에 어둠이 내리고 안개 속에 가로등 하나 비라도 우리 내려버리면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 거리에 어둠이 내리고 안개 속에 가로등 하나 비라도 우리 내려버리면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 네, 웅산 씨의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예, 아유. 어떠신가요? 아유, 제가 라디오로 이거, 들으니까 어떠신가요? 아유, 그러니까요. 저도 제가 오죽하면 이 노래를 들어보려고 네. 좋은 오디오를 샀는데 아직 네. 개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직이요? 네. 오늘 밤에 가서 한번 예, 개봉해 알겠습니다.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는 뭐 영국으로 분권에 대한, 그렇죠. 네. 영국에서 시작돼서 미국으로. 요게 좀 빠지긴 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인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3대 혁명을 근대 시민 국가로 가는 3대 혁명을 흔히 이제 영국, 미국 그리고 이제 프랑스라고 말하는데 프랑스의 시민 혁명이 이제 미국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네. 프랑스 혁명이 이제 일어났죠. 네. 프랑스 혁명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제 시민의 등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왜 시민이라고 불렀냐 하면 사실은 그 당시에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학력 수준도 높고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흐름에도 빨리 반응해서 도시에 사는 시민, 시티즌이라는 명칭이 부여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이제 시에 살면 시민, 군에 살면 군민, 예? 네, 맞아요. 예, 도에 살면 도민 이렇게 돼버리는 네, 참 웃기지 않는 단어가 돼버렸는데 네. 사실은 오늘 제가 표현드리는 시민은
뭐 군에 산다고 군민으로 표현하는 게 아닌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아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에서 여러분 그 베토벤의 영웅이 왜 만들어진지 아세요? 왜 만들어졌을까요? 이게 너무 이제 오래돼서 저한테 자꾸 질문하시죠? 제가 잊어버립니다. 네. 이게 나폴레옹에게 바친 노래예요. 아 영웅이니까. 예. 왜 영웅이라고 생각했냐 하면 네. 프랑스 혁명 이전까지 유럽에서 전쟁을 할 때요. 그 당시까지 전쟁은 이런 겁니다. 약탈형 전쟁이었어요. 그러겠죠. 예. 네. 그러니까 병사들을 모을 때 이런 거예요. 너 얼마까지 약탈을 하게 해줄 테니까 전쟁에 나와. 진정한 의미에서 나와 내 가족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라는 첫 군대가 나폴레옹 군대였어요. 아, 그 첫 시민군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나폴레옹 군대가 유럽 전역을 다 이겼잖아요. 그렇죠. 왜 이겼냐? 나폴레옹이. 진짜 의용군이었거든요. 용기에 의해서 나간 군대였거든요. 그 전까지의 모든 군대 이 전쟁은 다 약탈형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 전쟁에 대한 이해를 좀 잘하셔야 되는데 네. 전쟁에 참여하는 게 옛날에는요. 전쟁이 얼마나 갔냐? 100년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100년 맞아. 전쟁했다 그랬죠. 네, 그렇죠. 실제로 싸운 거를 다 합치면요. 5년이 안 돼요. 음. 농한기에 싸우고 네. 농번기 가서 돌아가서 농사 일하고. 짓고 음. 그다음에 싸움 한 번 하면 대장끼리 붙어서 요 전투는 끝내고 음. 실제로 많은 사람이 죽은 전투는 1차 세계대전이 처음이에요. 네. 무기가 발달하니까 무기, 어마어마하게 죽었지. 맞아요. 옛날에는 그런 전쟁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대량으로 죽은 전쟁이지 그 전까지만 해도 야 전쟁하러 간다 그러면 선두는 전쟁 끝냈고 네. 후미는 아직 전쟁터에 도착도 못했는데 끝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드디어 시민들이 자원해서 나간 첫 군대가 나폴레옹 군대였고 네. 그래서 베토벤이 이거에 감동받아서 영웅 교향곡을 교향. 썼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이 사람이 황제가 되잖아요. 나폴레옹이 나중에. 네. 네. 그래서 안 바쳤어요. 아. 그러니까 헌정을 네, 안 했다고. 그러니까. 네. 아니 공화정을 만들 줄 알고 내가 했더니. 영웅이라고 생각해서 어. 했더니 왕이 오더니 돼 버렸네. 황제가 돼버렸네. 네. 그래서 안 바친 걸로 유명해진 노래가 바로 영웅 영웅 교향곡. 교향곡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랑스 혁명은 말 그대로 시민의 등장이라는 거 하나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느껴야 되는 인권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등장한 우리의 역사에서 인권이라는 말, 휴먼 라이트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전에는 인권이 어디 있어요. 왕 맘대로지. 그렇죠. 야, 너 죽어 그러면 죽는 거였는데 아무리 네가 신으로부터 권한을 받았다 해도 어떤 사람도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인권 선언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약간 그쪽은 기독교 영향이 있어서 어떻게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고유한 권한은 인간이 만든 어떤 제도로도 침해할 수 없다. 이게 이제 프랑스 인권 선언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네. 오늘날 유엔 인권 선언이 이 글과 거의 비슷하고요. 아. 독일 연방정부 헌법 1조가 똑같습니다. 나 독일. 예. 독일 연방정부 헌법의 1조가 그렇게 씁니다. 예. 네. 뭐라고 되어 있냐? 신이 부여한 인간의 기본 권한은 인간의 제도로 어떤 인간의 제도로도 침해할 수 없다. 이게 독일 연방정부 헌법 1조예요. 네. 참 저는 인류 문명의 문명사가 만들어낸 금자탑 같은 선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세계가 이제 자치분권에 네 어떻게 보면 분권이 이제 시작되고 그렇게 왔는데 그럼 네. 우리 수원시를 한번 바라보도록 할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한국으로 보면 딱 이제 깝깝한 거예요. 네. 첫째. 네. 문화적으로 대통령제를 왕제로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게 아직도 어르신들이 더 그렇게 예. 생각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국부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국부. 그 사실 공화제에서 있을 수 없는 단어거든요. 근데 본인은 국부라고 불리길 원했죠. 네. 그건 뭐 다른 연원이 좀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 주제가 아니니까 네. 넘어가고 네. 이제 현지를 한번 그래. 얘기해 현재를 보죠. 바라보시자고요. 대통령제가 기형적으로 대통령 중심제로 우리나라는 돼 있거든요. 거의 기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대만 수준이
대만이 너무 총통의 권한이 많은 나라였는데 우리하고 비슷하거든요. 네. 이게 87년 헌법이 바뀔 때도 직선제만 고민을 했지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을 어떻게 좀 분권할까는 고민을 안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요 제도를 그대로 복사에다가 지방자치단 제도로 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장, 도지사의 권한이 막강하죠. 그렇죠. 똑같죠. 그게 그대로 왔으니까. 그대로 왔으니까. 네.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하게 여겨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 왜? 아직도 그냥 시장이면 그게 이거라고 네, 생각하는 우리 거죠. 수원시에서 시장이면 예. 요거. 근데 네. 사실 정확히 말하면 대통령도 5년짜리 일회용 계약제 공무원이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은 2번 계약이 안 돼요. 네. 시장은 3번까지 계약할 수 네. 있습니다. 연임되는 예, 거죠. 3번까지 계약할 수 있는 길어야 12년짜리 네. 공무원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네, 네.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네. 주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되는 권한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좀 조금 어려운 말씀을 좀 드리면 모든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 시장들이 중앙정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권한이 없어서 일을 못 하겠어. 권한 좀 줘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받은 권한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 혼자 써요? 시민과 나눴어야죠. 그렇죠.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분권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라는 걸 만들어서 향후에 네. 그 권한을 조금씩 넘기려고 해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주민자치회를 자기의 명예로 그냥 어떤 명예적인 네. 자리로만 이해하시는 분들은 아니 내가 뭐래 그냥 회장님이면 훌륭하신 거지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것 때문에 아직도 정착되기는 굉장히 좀 멀어요. 제가 다시 강조드리면 이게 수원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네. 전국에 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수원시 내부를 보면 주민자치회가 다 그 인원수가 차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동은 주민자치 회원이 부족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민자치회 위원이 네.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첫째, 네. 이게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러다 거기다가 이제 제가 참여민주주의라는 말을 제가 드리는데 참여민주주의가 실제로 엄청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참석민주주의밖에 안 해봤다고요. 행사에 참석하는 걸 참여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내가 행사장에 가고 말이야 뭐 오라면 동장에 오라면 가고 시청에서 오라면 가면 됐지 뭘 더 바래. 근데 이런 게 일반적인 지금까지의 그쵸. 생각이라면 네. 사실은 지금의 주민자치에서 요구하는 건 조금 더 해야 되거든요. 네. 주인으로서 우리가 내가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참여. 참석, 행사에도 예. 참석은 자리만 매기는 거고 예. 참여는 함께 활동을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제가 전국에 막 강의를 다녀보면 행사장 가보면 현수막이 탁 붙어 있어. 시민이 주인입니다. 이렇게. 네. 근데 주인이 제일 늦게 와. 그리고 앉아만 있어. 예. 의자에. 아니, 대접만 받아. 그렇죠. 주인이면 와서 준비도 하고 의자도 놓고 그래야 되는데 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공무원이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 사회 구성원들이 진짜 주인이. 그러니까 아파트로 말하면 네. 관리소 직원들이 주인 행사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파트 주민이 움직여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이미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갑자기 어느 날 야 이거 틀렸으니까 우리 태도를 바꾸자라고 말하는 게 사람들한테 굉장히 뻘쭘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고 참여해서 뭔가를 나누자 공동체를 만들자 이런 게 쉽지 않다. 쉽지 않아 버린 일이 돼버렸어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좀 모범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럽 같은 경우나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도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동사무소 이런 네. 단위로 내려가 보면 학교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주민이 그 초등학교를 운영한다는 말을 저는 이해를 못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초등학교가 우리는 담장이 있는 학교에 애들 다니는 건물이잖아요. 애들이 그렇죠. 노는 건물, 네. 배우는 건물. 그러니까 미국에선 주민들이 공동으로 쓰는 건물인데 낮 시간에 애들이 쓰는 거예요. 저녁엔 주민들이 거기서 발표회도 하고 음악회도 무슨 댄스 파티도 네. 하고 토론회도 하고 이게 그러니까 주민 참여 프로그램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 놀고 애들은 네. 오전에 와서 학교를 다닌다. 그렇죠. 그런 낮에는 거면서. 애들이 쓰고 네네. 저녁엔 당연히 주민들의 공간이에요. 너무 좋으네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주민들이 기부금을 함께. 내요. 아, 기부금이 있네요. 기본적으로 기부금을 냅니다. 왜? 가오 때문에 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음. 시쳇말로 가오 때문에 뭐 영철이 아빠가 10만 원 냈으니까 우리는 나는 20만 원 냈는데 이런 게 아니고 네. 야 그러면 내가 참여를 하니까 예 기부는 기본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너무 당연하고요. 그쵸. 제가 핀란드 갔을 때 정말 충격받았던 게 네. 회의를 제가 참관을 했는데 이런 거예요. 방학 때인데 그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우리 학교 애들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과학 성적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원인과 대책을 얘기하는데 네. 정말 진지하게 대책을 하는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실습을 해야 된다. 아닐까요? 우리 학교 과학 선생님이 어. 나이가 좀 있으셔서 아이들 교수법이 다르다. 좀 낡았다 이제 좀 오래됐다. 네네. 이번 방학 과학 선생님을 연수 보내자는 걸 주민들이 결정해요. 아, 새로운 선생님 뽑는 게 아니라 연수를 보내서 새로운 이걸 하자. 과학을 네.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죠. 그걸 네. 결정을 주민들이 해요. 그러니까 멋지다. 올해는 이번 여름 방학에는 이 선생님을 연수를 보내자. 그러니까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바로 주민들의 힘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아기가 네. 축구하다가 유리창을 깼거든요. 네. 그럼 깼으면 보통 우리나라는 뭐 부모가 물어주든지 학교가 물든지 그러잖아요. 그렇죠. 청문회 같은 거래요. 아, 어떤 식으로 청문회를 할까요? 아이를 놓고 응. 아이를 놓고 뭐 재판 같은 건 아니고 그냥 응. 아이를 놓고 순수하게 증인, 물어봐. 네. 증인 놓고 뭘 물어보냐? 고의로 깼냐? 실수로 깼냐를 물어봐요. 그렇죠. 그래서 물어봐야죠. 예, 예. 고의로 깼다 그러면 부모가 물어야 되는 거고요. 어떻게 실수로 하다 보니까 했다. 실수로 깼다 그러면 학교가 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저 부모님 학교에 오세요. 저 애가 유리창을 깼어요. 그러면 야야 돈 보내. 얼마면 돼? 얼마면 돼? 거기는 부모들이 와서 그 약간 논쟁이 붙는데 약간 우리나라 법정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네. 논쟁을 해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아이가 아이들이 보고 자기가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판을 열어주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한 애가 예를 들면 네. 제가 볼 땐 제가 일부러 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나 일부러 깨지 않았어. 그 딸애는 또 아니야 일부러 깬 거 아니다. 네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깬 거다. 우리가 볼 땐 아니 저런 바보들 5만 원만 내면 될 일을 저러고 있나 그런데 아이들 교육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 부모들 토론회를 하고. 다 하고 네. 그러니까 일종의 청문회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제가 너무 문화적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학교 운영을 주민들이 한다는 게 이런 개념이구나. 이러니까 네.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이 발생해요? 마을 축제가 있어? 우리 같은 마을 축제하면 동사무소 공무원들 죽어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주민들이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실제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같은 동사무소가 있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이게 일본에는 있었는데 네. 7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한 90년대 중후반까지 동사무소에 배치돼 있던 공무원들을 다 빼요. 왜 빼냐면 네네. 주민자치는 주민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례회라는 이름의 소위 주민 조직들이 지금 우리가 하는 그 주민 동사무소 활동들을 다 해요. 하고 있어요. 예. 와. 하는데 일본보다는 영국이나 스위스나 이런 데는 보면 걔네들이 그 하는 일을 이렇게 목록을 보면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동사무소하고 하나도 안 달라요. 그걸 주민들이 해요. 그럼 주민들에게 급여를 주나요? 아니 그건 제도마다 다 다른데요. 아, 당연히 일하는 동안은 주는 급여를 걸. 주죠. 그러나 네. 우리처럼 완전히 막혀 있는 직업 공무원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렇죠. 계속 로테이션이 되고 오픈돼 있으니까 공무원 사회가 네. 우리처럼 뭐 20 몇 살에 5년 공부해갖고 공무원 되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자유롭게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게 공직이다 보니 그리고 거기는 정확히 말하면 공무원은 아니죠. 준 그쵸. 공무원처럼 네. 대우하고 당연히 인건비도 주죠. 그렇겠죠. 일하니까. 그러나 우리처럼 전담하는 형태는 아닌 거죠. 네. 거기서도 사람 채용해요. 어떤 채용하냐. 쓰레기 치우는 사람 이런 건 채용해야 돼요. 어쩔 수 없잖아요. 쓰레기 치우거나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전문 이런 건 해요. 그런데 분리수거는 누가 하냐. 실제로 주민들이 하는 거죠. 제가 스위스 가서 정말 기가 막혔던 게 마을에 한 500가구 한 정도 사니까 한 2,000명, 3,000명 사는 마을인데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한 4km 떨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네. 아파트에서 거기도 나가기 싫어하잖아요. 그거 갖고 막 코앞인데도. 싸우잖아요. 부부싸움 네. 하잖아요. 네. 네가 갖다 버려라. 네.
4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주민들이 그걸 쫙 와서 다 거기다 분리수거를 합니다. 그거를 당연한 듯 생각해요. 그리고 분리수거 안 하면 환경적으로 아마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게 잘 되는 나라도 있지만 네. 너무 개판인 지역도 있어요. 있겠죠.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나 음. 당연히 그런 일들은 주민의 몫이라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네. 우리는 우리 집 앞에 쓰레기가 쌓여 있으면 동사무소에 전화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야, 왜 안 왜 안 치우셨어요? 치워?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그 지역의 어떤 바운다리 안에 네. 자기가 사는 공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공무원이 이거를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마을 공동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의 차이인데 거기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느끼는 지역의 만족도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왜? 공동체가 형성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런 자치라는 건 불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마을 말은 주민자치인데 네. 실제로 그런 자치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동안 잘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우리 사회자께서는 워낙 경험이 많으셔서 마을 만들기, 네. 그죠? 네. 뭐 골목 가꾸기, 뭐 네. 별거 다 있죠. 네. 그거 왜 했을 거예요? 꽃 심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벽화 그리고 꽃 심고 하면서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마을 공동체에 초석을 놔보자라고 그렇죠. 하는 거였는데 그렇죠. 이걸 나중에 이게 경진대회라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동장님이 꽃 심는 직접. 업체 불러서 제일 예쁘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되는 일인데 네. 우리의 현실이 그래. 이건 네. 우리는 너무 못해요라는 말처럼 자꾸 들으실 수 있는데 네. 그런 뜻은 아니고 네. 우리가 스위스나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덴마크나 이렇게 가보자. 네. 여기까지는 저는 바라지 않고요. 네. 지금 주민자치회가 우리나라는 원래 모델이 3가지가 있었어요. 네. 현재 주민자치회는 협력형 주민자치회예요. 네. 처음에 나올 때 3가지 모델이 있었어요. 지금 100% 우리나라는 다 협력형으로 하거든요. 네. 원래 통합형 주민조직형이 있었어요. 네. 원래 행안부가 만들 때 지금은 다 협력형으로 하는데 통합형은 뭐냐? 주민자치회하고 동사무소를 통합시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공무원의 일부를 빼고 최소 공무원만 남겨놨다가 주민조직형으로 가면 실제 주민조직이 거기에 사람을 참여. 채용해서 그렇죠. 공무원을 다 내보내는 게 원래 목표였어요. 네. 그걸 만들 당시엔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예. 왜냐하면 그때는 이걸 굉장히 심도 있게 했거든요. 이걸 누가 설계한 거냐. 이 말씀드리면 잘 안 믿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박근혜 정부가 한 거예요. 네. 이게 왜냐하면 처음에 시범 사업을 박근혜 정부가 2013년 7월 1일 날 시작하면서 네. 이걸 이 3가지 모델을 만듭니다. 근데 지금까지 아직 통합형도 없어요, 현재. 근데 저는 지금부터 한 5년, 10년 사이에는 통합형이 한두 개씩 나올 거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나서 한 10년, 15년 지나면 주민조직형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수원은 그나마 이렇게 가고 있어요. 네. 정말 활성화되어 있죠. 네, 가고 있어요. 잘. 네, 네. 뭐 제가 어느 도시라고 여기서 밝힐 수는 없는데요. 네. 싸움 나갖고 네. 주민자치회가 네. 그냥 스톱된 데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지역마다 다 달라요. 예. 지금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렵죠. 자치분권을 뒀지만 주민의 참여 의식이 필요한데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에서는 예. 그런 걸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또 주민들의 이야기를 전달해주기도 하고 이런 그쵸. 내용을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하면 개선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사실은 네. 시민들 교육도 많이 했지만 국회 가서 싸움도 많이 했어요. 가서 야 이거 고치자, 저거 고치자 이런 역할도 많이 했고 사실은 전국에서 기초 자치단체 중에 누가 올라와서 이런 주장을 할 때가 수원밖에 없었거든요. 아, 수원이 대단하군요. 수원시가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굉장히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 네.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걸 기준으로 네. 보면 아직 수원시도 멀었구나.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수원시가 전국 1등은 아니다 하더라도 전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정도. 자치분권 협의회는 당연히 1등이고요. 협의회 활동은 네. 주민자치 활동은 다른 데가 또 이렇게 잘하는 데도 있거든요. 어디가 있어요? 본보기를 왜 좀 보고 나중에 거길. 아 이건 뭐 그
분야가 우리 달라. 그래도 노민호 사무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주민 아유. 자치회가 활성화된 그 도시는 어딘가? 그러니까 공동체형으로는 그러니까 몇 가지 형태가 네네. 있는데 공동체형으로는 충남 홍성의 홍동면이라는 데가 아, 공동체형으로는 압도적으로 유명한 데입니다. 거기가. 네, 그리고 이제 사업형으로 보면 네, 지금 최근에 아주 뜨고 있는 이 시흥의 정왕 이동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동네고요. 네. 그 외에도 성남에 제가 논골마을만 기억하고 지금 동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이 논골마을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형으로는 거의 압도적으로 1위 하는 동네예요. 지금 수원도 행궁동이라든가 몇 개 동네들은 그렇죠. 많은 곳에서 찾아올 정도로 이제 모범인데 네네. 커뮤니티형인지 사업형인지 공동체형인지를 보면 약간 애매한 애매모. 예, 뭐 그래서 약간 이 시골로 가면 갈수록 농촌형으로 가면 갈수록 경제 사업과 맞물려야 되는 것도 있어요. 아, 안 그러면 안 나오세요. 돈이 예, 없으니까 그러니까 또 안타깝네요. 아니 네. 아까 안타까운 게 아니, 아니라 현실이야. 그러니까 현실인데도 할머니 돈이 할아버지가 아니어도 나오면 좋은데 할머니 맞아요. 할아버지들이 내가 한 달에 2만 원이라도 벌어야 나와. 그게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현실이야. 네. 그래서 거기에서는 예를 들면 뭐 고추장 담그기 같은 사업을 해서 도시에 팔아서 거기서 이익을 남기기도 아 하고. 그렇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또 하기도 하세요. 그 마을 기업으로 하기도 네, 하고 네, 그런 맞아요. 것들이 주민자치와 맞물려서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와 진짜 우리 노민호 사무국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쉽네요. 아쉽네요. 네네. 국장님 이제 이게 오늘은 로라이 톡톡톡에 나와서 이렇게 맛보기를 조금 했어요. 자치분권이란 무엇인지 또 수원시에서 이루어지는 것 우리나라 말고도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직접 방송을 만들 계획이시죠? 거의 뭐 강압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는 분위기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네.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 수원 공동체 라디오에서 다양한 그 방송이 있는데 특히 우리가 수원 시민이 참여하는 자치 분권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노민호 사무국장님께서 정말 퀄리티 있고 또 주민이 쉽게 알아가는 그런 주민 자치라든가 아니면 자치 분권에 대해서 라디오 방송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방송을 들으면서 좀 아쉽다, 더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만간 라디오 방송을 만들 테니 기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수원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율적인 삶을 산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경험이 풍부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게 경험이 돼야 되는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강의할 때가 여러 번이 있는데 학생 자치회 활동을 5년, 6년 한 친구와 네. 그렇지 않은 친구의 이 태도와 자세가요 완전히 달라요. 다르죠. 예. 그래서 결국 자치란 경험이 중요하다. 어렸을 때부터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해라. 저는 꼭 그거 부탁드리고 싶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거 아닙니까?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뭔 자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본다는 것 이것만큼 소중한 자기 개발의 시간은 또 없어요. 네. 그런 면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신청하고 헤어질까요? 최근에 네. 그 유명을 달리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을 아프게 하신 분이 있죠. 우리 네. 김민기 선생님 네. 계신데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르세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그 노래 있죠. 네, 네. 이 작곡가가 김민기 선생이에요. 네. 이게 고은 선생 시에다가 네. 김민기 선생이 곡을 붙인 노래인데 이 노래 좀 있으면 하도 너무 덥잖아요 지금. 네. 가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김민기 선생이 작곡하신 노래 그리고 또 김민기 선생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김민기 선생님의 가을 편지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유 오히려 제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바다
쌓이는 날 외로운 여자가 아름다워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흩어진 날 헤매인 여자가